당신이 아무리 똑똑해도 아무리 준비를 철저히 해도 불안한 순간에는 초등학생만도 못한 판단을 내리게 됩니다. 아이러니하게도 당신을 지키려는 뇌의 본능이 오히려 당신을 파괴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 역설의 비밀을 풀고 당신의 뇌를 다시 당신 편으로 만드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잠깐 이 영상을 끄지 마세요. 지금 이 순간에도 당신의 뇌 속에서는 조용한 전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당신은 그 전쟁에서 지고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2024년 국립정신건강센터가 발표한 충격적인 통계가 있습니다. 지난 1년간 정신건강 문제를 겪은 한국인이 무려 73.6%에 달했습니다. 4명 중 3명이 심각한 스트레스나 우울감을 경험했다는 겁니다. 더 놀라운 건 2022년에는 63.9%였는데 불과 2년 만에 9.7%포인트나 급증했다는 사실입니다. 특히 심각한 스트레스를 느낀 사람은 36%에서 46.3%로, 우울감을 경험한 사람은 30%에서 40.2%로 폭증했습니다. 10%포인트 이상 증가한 겁니다. 단 2년 사이의 말이죠. 그리고 2025년 여성가족부가 발표한 청소년 통계는 더욱 충격적입니다. 중고등학생의 42.3%가 평상시에 스트레스를 느끼고 27.7%가 우울감을 경험했습니다. 더 끔찍한 건 청소년 사망 원인 1위가 자살이라는 점입니다. 우리 아이들이 교통사고나 질병보다 스스로 목숨을 끊을 확률이 더 높은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더 역설적인 사실이 있습니다. 2010년 유명 배우가 공황장애를 고백한 이후 공황장애 진단율이 어떻게 변했을까요? 서울 아산병원 연구팀의 분석에 따르면 무려 9.4배나 증가했습니다. 월 평균 10만 명당 5.4명에서 2021년에는 610명으로 폭증했습니다.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갑자기 공황장애에 걸린 사람이 9배나 늘어났을까요? 아닙니다. 그동안 조용히 고통받던 사람들이 비로소 병원 문을 두드렸다는 뜻입니다. 즉, 우리 주변에는 이미 엄청난 수의 사람들이 불안과 공황 속에서 혼자 싸우고 있었다는 겁니다. 당신도 그중 한 명일 수 있습니다. 아니, 통계를 보면 당신도 그중 한 명일 가능성이 훨씬 높습니다. 그렇다면 왜 우리는 이렇게 불안한 걸까요? 단순히 요즘 세상이 힘들어서? 스트레스가 많아서? 아닙니다. 진짜 이유는 당신의 뇌 속에 있습니다. 더 정확히 말하면 당신의 뇌가 아직도 수만 년 전 맹수들이 돌아다니던 시절의 설정으로 작동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 이제부터가 중요합니다. 집중하세요. 당신의 뇌 속 깊은 곳 측두엽 안쪽에 아몬드만 한 크기의 구조물이 있습니다. 이름은 편도체, 영어로 에미그달러라고 부릅니다. 이 작은 녀석이 바로 당신 불안의 진짜 주인공입니다. 편도체는 당신의 생존 본능을 담당합니다. 위험을 감지하고 공포를 느끼게 하고 도망쳐, 싸워, 숨어 라고 외치는 원시적인 경보 시스템입니다. 수만 년 전 우리 조상들이 사자를 만났을 때 이 편도체 덕분에 살아남았습니다. 문제는 이 편도체가 사자와 직장 상사를 구분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중요한 프레젠테이션과 생존 위협을 구분하지 못합니다. SNS 악플과 물리적 공격을 구분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당신이 중요한 회의 앞에 서면 심장이 미친 듯이 뛰고 손에서 땀이 나고 머리가 하얘집니다. 편도체가 이건 생존의 문제야, 비상사태야 라고 소리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당신의 뇌에는 또 다른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바로 전두엽, 특히 전전두엽 피질이라고 불리는 부분입니다. 이건 이마 바로 뒤쪽에 있는 뇌의 가장 진화된 부분입니다. 전두엽은 뇌의 CEO입니다. 논리적 판단, 계획 수립, 감정 조절을 담당합니다. 진정해, 이건 위험한 게 아니야. 그냥 회의일 뿐이야. 우리 준비도 잘했잖아 라고 말하는 부분입니다. 정상적인 상황에서는 이 두 부분이 균형을 이룹니다. 편도체가 경고하면 전두엽이 검토하고 오케이, 이건 괜찮아 또는 맞아, 조심해야 해라고 판단합니다. 하지만 만성 스트레스, 계속되는 불안, 반복되는 부정적 경험들이 쌓이면 어떻게 될까요? 편도체는 점점 더 예민해집니다. 마치 고장난 화재 경보기처럼 사소한 연기에도 비명을 지릅니다. 반면 전두엽은 점점 약해집니다. 과부하로 지쳐 제대로 작동하지 못합니다. 2005년 하버드 의대의 사라 라자르 박사 연구팀은 MRI를 이용해 만성 불안을 겪는 사람들의 뇌를 관찰했습니다. 결과는 충격적이었습니다. 편도체는 비정상적으로 활성화되어 있었고 전두엽과의 연결성은 현저히 떨어져 있었습니다.
즉, 불안한 사람의 뇌에서는 경보기는 미친 듯이 울리는데 그걸 끌 스위치가 작동하지 않는 상황이 벌어지는 겁니다. 결과가 뭘까요? 당신의 IQ가 140이든 160이든 편도체가 폭주하는 순간 당신은 제대로 생각할 수 없습니다. 뇌의 에너지와 혈류가 전두엽에서 편도체로 몰리기 때문입니다. 이게 바로 불안이 당신의 지능을 떨어뜨린다는 말의 과학적 근거입니다. 자, 그럼 이제 어떻게 해야 할까요? 불안을 느끼지 말라고, 편도체를 제거하라고. 천만의 말씀입니다. 편도체를 제거한 사람들은 실제로 존재합니다. 의학적으로 이를 양측 편도체 절제 환자라고 부르는데 이들은 위험을 전혀 감지하지 못합니다. 뱀을 만나도 두려워하지 않고 낯선 사람에게 접근하고 위험한 상황에 무방비로 노출됩니다. 불안은 나쁜 게 아닙니다. 문제는 편도체가 너무 세게, 너무 자주 울려서 일상생활이 불가능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건 편도체를 없애는 게 아니라 전두엽을 다시 깨우는 겁니다. 편도체와 전두엽 사이의 균형을 회복하는 겁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이건 가능합니다. 당신의 뇌는 신경가소성, 즉 변화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나이와 상관없이 말이죠. 지금부터 제가 알려드리는 3가지 방법은 단순한 긍정적 사고나 마인드 컨트롤이 아닙니다. 실제로 당신의 뇌 구조를 물리적으로 바꾸는 뇌과학적으로 검증된 방법들입니다. 첫 번째 전략 이름 붙이기. 이건 놀랍게도 단순합니다. 불안이 엄습할 때 그냥 속으로 이렇게 말하세요. 아, 나 지금 불안하네. 끝입니다. 너무 간단해서 허무하죠? 하지만 이게 실제로 엄청난 효과가 있습니다. UCLA의 신경과학자 매튜 리버만 박사는 이 현상을 연구했습니다. 그의 연구에 따르면 감정에 이름을 붙이는 순간 뇌에서 극적인 변화가 일어납니다. fMRI 스캔 결과 감정에 이름을 붙이면 편도체의 활성도가 즉시 감소합니다. 동시에 전두엽, 특히 우측 보괴측 전전두엽 피질이라는 부분이 활성화됩니다. 무슨 일이 일어나는 걸까요? 감정을 언어로 표현하는 순간 당신의 뇌는 느끼는 모드에서 관찰하는 모드로 전환됩니다. 편도체의 에너지가 전두엽으로 이동하는 겁니다. 여기 핵심이 있습니다. 당신이 나는 불안하다고 말하는 순간 당신은 더 이상 불안 그 자체가 아닙니다. 당신은 불안을 관찰하는 사람이 됩니다. 이 미묘한 차이가 엄청난 힘을 가집니다. 왜냐하면 당신이 뭔가를 관찰할 수 있다면 그건 당신이 그것과 분리되어 있다는 뜻이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해보겠습니다. 지금 당장 해보세요. 나는 지금 이 영상을 보고 있다. 이렇게 속으로 말해보세요. 어떤가요? 갑자기 당신이 영상을 보는 자신을 3인칭 시점에서 보는 것 같지 않나요? 이게 바로 객관화의 힘입니다. 그리고 이 객관화가 편도체의 스위치를 끕니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면 될까요? 불안이 올라올 때마다 이렇게 하세요. 내 심장이 빨리 뛰고 있네. 내 손에서 땀이 나고 있네. 나는 지금 불안을 느끼고 있네. 여기서 중요한 건 비난하지 않는 겁니다. 아, 나는 왜 이렇게 약한 거야가 아니라 마치 날씨를 관찰하듯이 야, 지금 불안이라는 날씨네라고 보는 겁니다. 이 간단한 방법이 수천 년간 명상 수행자들이 써온 방법이고 현대 뇌과학으로 그 효과가 검증된 방법입니다. 두 번째 전략, 5, 4, 3, 2, 1 현재 집중 기법. 당신이 과거의 실수를 떠올리며 후회할 때, 미래의 걱정으로 불안할 때 당신의 뇌는 어디에 있나요? 과거나 미래에 있습니다. 그리고 편도체는 바로 이 지금이 아닌 시간에 있을 때 가장 활발하게 작동합니다. 왜 그럴까요? 편도체는 구체적이고 명확한 현재 정보를 처리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편도체는 모호함, 불확실성, 상상 속에서 번성합니다. 반대로 말하면 당신을 강제로 지금 이 순간으로 데려오면 편도체는 자동으로 진정됩니다. 그래서 이 기법이 효과적입니다. 5, 4, 3, 2, 1 기법은 미국의 트라우마 전문가들이 PTSD 환자들을 치료할 때 사용하는 그라운딩 기법입니다. 방법은 이렇습니다. 지금 당장 주변을 둘러보고 보이는 것 5가지를 찾으세요. 저기 시계가 있네, 창문이 있네, 책이 있네. 들리는 소리 4가지를 인식하세요. 에어컨 소리, 차 소리, 누군가 걷는 소리. 만져지는 감촉 3가지를 느껴보세요. 의자의 촉감, 옷이 피부에 닿는 느낌, 바닥에 닿은 발. 냄새 2가지를 맡아보세요. 공기의 냄새, 뭔가 희미한 향. 맛 1가지를 느껴보세요. 입안의 침의 맛. 이게 왜 효과가 있을까요? 감각은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감각은 오직 현재에만 존재합니다. 당신이 지금 듣는 소리, 보는 것,
만지는 느낌은 과거도 미래도 아닌 바로 지금입니다. 그리고 뇌과학적으로 보면 감각 처리는 대뇌피질의 감각 영역에서 일어납니다. 이 영역이 활성화되면 뇌의 에너지와 혈류가 편도체에서 감각 피질로 이동합니다. 더 중요한 건 감각에 집중하면 전두엽도 함께 활성화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당신이 의식적으로 감각을 선택하고 관찰하는 행위 자체가 전두엽의 작업이기 때문입니다. 즉, 이 기법은 편도체의 에너지를 빼앗으면서 동시에 전두엽을 강화합니다. 일석이조죠. 실제로 공황 발작이 올 때 이 기법을 사용하면 대부분의 경우 5분 이내에 증상이 현저히 줄어듭니다. 왜냐하면 공황 발작의 본질이 미래의 재앙에 대한 편도체의 과잉 반응인데 당신을 강제로 현재로 끌어오면 그 재앙이 실제로는 존재하지 않는다는 걸 뇌가 깨닫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 전략, 걱정의 데이터화. 이건 좀 역설적으로 들릴 수 있습니다. 걱정을 더 구체적으로 하라고요? 네, 맞습니다. 하지만 여기 핵심이 있습니다. 편도체는 모호함을 좋아합니다. 뭔가 잘못될 것 같아, 끔찍한 일이 일어날 것 같아. 같은 막연한 공포가 편도체를 가장 강하게 자극합니다. 반대로 전두엽은 구체적인 데이터, 숫자, 사실을 좋아합니다. 전두엽은 분석하고 계산하고 평가하는 부분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전략이 효과적입니다. 종이를 꺼내세요. 아니면 노트 앱을 여세요. 그리고 당신이 걱정하는 것을 정확히 적어보세요. 나는 내일 발표에서 실패할까봐 걱정이다. 이제 이걸 데이터로 변환해보세요. 실패란 정확히 뭘 의미하나? 말을 더듬는 것? 질문에 대답을 못하는 것? 완전히 틀린 내용을 말하는 것? 이런 일이 실제로 일어날 확률은 10%, 30%, 50%? 과거에 비슷한 상황에서 나는 어떻게 했나? 10번 중 몇 번이나 실제로 실패했나? 만약 최악의 시나리오가 실제로 일어난다면 그 결과는 해고? 아니면 그냥 창피? 그 결과가 1년 후에도 중요할까? 보세요. 이렇게 구체적으로 질문을 던지기 시작하면 무슨 일이 일어나나요? 당신의 뇌는 느끼는 모드에서 생각하는 모드로 전환됩니다. 편도체가 위험해. 위험해. 라고 소리치고 있을 때 전두엽이 잠깐 실제로 얼마나 위험한지 계산해보자라고 개입하는 겁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대부분의 경우 실제 계산을 해보면 당신이 걱정하는 최악의 시나리오가 일어날 확률은 10% 미만입니다. 그리고 설령 일어나더라도 그 결과는 당신이 상상하는 것만큼 치명적이지 않습니다. 펜실베이니아 대학교의 불안 연구자들은 이를 참상화의 해체라고 부릅니다. 불안한 사람들은 모든 걱정을 참사 수준으로 부풀립니다. 발표를 망치면 평판이 떨어지고 승진에서 밀리고 결국 해고되고 인생이 끝난다. 하지만 실제로는 발표를 조금 망쳐도 대부분의 사람들은 일주일 후면 기억도 못합니다. 이 전략의 핵심은 불안을 부정하거나 억압하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불안을 정면으로 마주하되 감정이 아닌 사실의 영역으로 끌어오는 겁니다. 감정의 영역에서 불안은 무적입니다. 하지만 사실의 영역으로 오면 불안은 대부분 과장된 허수아비에 불과합니다. 자, 여기까지가 세 가지 핵심 전략입니다. 하지만 한 가지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이 모든 전략들은 즉각적으로 효과가 있지만 진짜 힘은 반복에서 나옵니다. 왜냐하면 신경가소성, 즉 뇌의 변화는 반복을 통해서만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당신이 이 기법들을 한두 번 쓰면 일시적으로 도움이 됩니다. 하지만 매일 여러 번 반복하면 당신의 뇌 구조가 실제로 변합니다. 하버드 의대 연구팀이 8주간 매일 명상 이름 붙이기와 현재 집중을 포함하는 한 사람들의 뇌를 스캔했습니다. 결과는 편도체의 회백질 밀도가 감소하고 전두엽의 회백질 밀도가 증가했습니다. 8주입니다. 단 56일 만에 당신의 뇌 구조가 물리적으로 변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몇 가지 보너스 팁이 있습니다. 첫째, 478 호흡법입니다. 4초간 들이마시고 7초간 참고 8초간 내쉬세요. 이 호흡 패턴은 미주신경을 자극해서 부교감신경계를 활성화합니다. 부교감신경계는 휴식과 회복 모드입니다. 편도체의 정반대죠. 둘째, 햇볕과 걷기입니다. 햇볕은 세로토닌 생성을 촉진하고 걷기는 뇌의 혈류를 증가시킵니다. 세로토닌은 자연의 항불안제입니다. 하루 20분 햇볕 아래서 걸으면 약물 없이도 편도체의 과민성을 낮출 수 있습니다. 셋째, 수면입니다. 수면 부족은 편도체를 60%나 더 활성화시킵니다. 동시에 전두엽과 편도체 사이의 연결을 끊어버립니다. 하루 7시간 이상 자는 것만으로도 당신의 불안 수준은 극적으로 낮아질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정리하겠습니다. 불안은 당신이 약해서가 아닙니다. 불안은 당신의 편도체가 당신을 지키려고 너무 열심히 일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문제는 편도체가 21세기 위협과 원시시대 위협을 구분 못한다는 겁니다. 해결책은 전두엽을 다시 깨우는 겁니다. 편도체와 전두엽 사이의 균형을 회복하는 겁니다. 그리고 방법은 생각보다 간단합니다. 감정의 이름을 붙여서 편도체에서 전두엽으로 에너지를 이동시키세요. 54321 기법으로 당신을 현재로 끌어와서 편도체의 연료를 차단하세요. 걱정을 데이터화해서 감정의 영역에서 사실의 영역으로 옮기세요. 그리고 이걸 매일 반복하세요. 8주면 당신의 뇌가 변합니다. 2024년 한 해 동안 우리나라 국민의 73.6%가 정신건강 문제를 겪었습니다. 당신만 힘든 게 아닙니다. 우리 모두가 힘듭니다. 하지만 이제 우리는 알았습니다. 불안이 뇌에서 어떻게 작동하는지, 그리고 어떻게 그걸 바꿀 수 있는지를. 당신의 뇌는 당신의 적이 아닙니다. 당신의 뇌는 당신을 지키려고 애쓰는 과정에서 설정이 좀 잘못된 것뿐입니다. 그리고 그 설정은 바꿀 수 있습니다. 오늘부터 시작하세요. 불안이 올라올 때마다 나 지금 불안하네라고 이름을 붙여보세요. 54321 기법으로 현재로 돌아오세요. 걱정을 종이에 적고 데이터로 만들어 보세요. 그리고 8주 후 당신 자신의 변화를 직접 느껴보세요.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정신 건강에 도움이 되는 과학 기반 콘텐츠를 계속 만들겠습니다. 그리고 기억하세요. 불안은 당신이 약해서가 아닙니다. 불안은 당신의 뇌가 당신을 너무 사랑한 나머지 생긴 착각입니다. 이제 그 착각을 풀어줄 시간입니다. 여러분의 건강하고 평화로운 마음을 응원합니다. 지금까지 마인드 아카이브였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